네, 2016년 7월 이후 약 2년 동안 이끌어온 사드 배치 보복 문제가 최근 들어 풀려나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와 함께 우리 증시의 또 다른 호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계훈 앵커께서도 주식에서 돈을 버시려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예. 사귀었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 주말에는 이렇게 좀 이게 주식이 좀 어제 많이 올라서 이렇게 여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굉장히 좀 맞습니다. 남북 관련된 그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지옥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그 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재 그다음에 사실 그 재협상 가능성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는 그래서 어제 그 남북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 좋은 얘기할 때는 리버스 상품들을 하고 좋을 때는 이렇게 저가 상품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사귀었으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남북 관련쟁과 관련돼서 뜨겁게 이렇게 달아오르던 것이 아마 2015년 중국 관련된 뭐 바이오 제약주 뭐 이런 쪽이 됐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도 아마 그때 당시를 연상시키면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아실 수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남북 문제가 남북 관련된 주식이 워낙에 뜨겁게 이렇게 관심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보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이 패싱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패싱 문제가 증시 시장에서 종목도 패싱이 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관련해서 남북 관계의 그 해빙 조짐, 이어서 사드 배치 관련된 해빙 조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국내 주식에서는 그 균형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사드 관련돼서 너무 오랫동안 이게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안 얘기하기 때문에 남북 관련된 얘기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좀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면 2016년 그 7월 달에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박근혜 정부 때죠. 보복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중국 관련된 모든 그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의 그 호텔 업계라든가 이런 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이것이 이제 풀릴 기미를 보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작년에 그 10월에 명시적으로 중국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는 만기도 또 지나긴 했습니다는 만기가 지난 그 3일 후에 작년 그 11월 그 10월 한 4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10월에 해빙 조짐이 되면서 이게 계기가 한중 간 통화세 협정 이렇게 연장이 됐죠. 그래서 연장이 돼서 국내에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숨통을 트이다가 그렇게 썩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련된 경협주가 들어온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는 그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된 핵심 현안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문제는 그 지속되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결정적 계기를 맞은 것이 올해 4월에 이 방송에도 저도 기억을 몰랐습니다. 그때 방송을 좀 했더라고요. 네. 그 양제스 특사가 이렇게 한국에 그 방문해서 이렇게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해제 표명을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서 입장을 그 표명했던 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중개 유커들이라든가 또 한국 기업들의 중개 투자라든가 이런 중에서 사실 그 방송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었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관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북 그 경협의 그 풀리는 문제 네. 이런 그 기대에 이어서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된 부분이 그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 기대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우리 통계가 아니라 네. 중국 통계예요. 그렇습니까? 중국 통계인데 중국 통계가 4월 달 가장 최근 통계거든요. 그리고 양제스 특사가 이렇게 사드 배치 보복 관련돼서 해빙 의사를 표명한 게 4월이니까 4월 달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유커들의 한국 기관이 상당히 빠르게 그 4월 이후에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식적 통계가 4월 나왔기 때문에 4월하고 비공식 통계는 5월 이후를 좀 보겠습니다. 4월의 공식 통계입니다. 유코의 한국 관광이 연초 대비해서 122%.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관광객의 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단체 관광에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이렇게 신청할 때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122% 이렇게 해서 우리 정PD께서 빨간색으로 그러는데요. 개인별 관광보다도 이 단체 관광이 아마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그 관광업계라든가 아마 숙박업계에 주는 이득이 굉장히 커서 그럼요. 정PD께서 이렇게 빨간 줄을 이렇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간 이렇게 색깔로 하이라이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5월 이후에 사실 한국 관광객들이 얼만큼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비자 신청 건수거든요. 그래서 4월에 그 중국의 비자 신청 건수가 한 11만 명에 달아서 작년 4월 대비해서 151% 정도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공식 통계 4월 이후에도 5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관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4월에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 요건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은 개인들도 다 포함한 겁니다. 한 38만 명 정도 돼서 작년 4월에 비해서 58% 정도 아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유코들이 기원하다 보니까 국내 그 관광업계라든가 백화점의 매출이 사실 4월에서부터 기지개를 펴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요, 중국 유코들의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요 옆에 바로 갤럭시 호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 중국 관광객들의 바로메터 참고 지표를 저는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요. 요즘 그 아주 그냥 네, 이렇게 관광객이 이렇게 맞습니다. 많죠? 네. 이렇게 보면 한동안 이게 비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비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4월 이에 아주 이 한국경제TV의 출연진들까지 굉장히요 번거롭고 이경원에 그 만약에 아침에 오면은요 네. 이렇게 그 차를 가지고 오시게 네. 될 때도 이 관광객 버스 때문에 네. 불편하더라고요. 네, 항상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그렇죠? 관광버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렇죠. 유코들의 그 기한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런 그 참고 지표를 볼 때에도 네. 중국 유코들의 기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 정말 느끼고 있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커들의 한국 귀환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서서히 반영이 될 텐데 실제로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사드 보복 해제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증시에 조만간 반영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4월 이후에 유코들의 네. 그 가능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에 국내 그 관광업계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 호텔업계 네. 상장된 그쵸. 이런 거 실적이 사실 7월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네. 7월 정도에 실제로 발표해서 국내 그 관광이라든가 유통업체에 관련된 그 주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남북 관련된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는 사실 그런 쪽도 아마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한국경제의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정PD께서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저보다도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라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반영하냐면 작년에 이렇게 한중 간의 그 통화세 협정 만기 연장된 이후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여기 정PD께서 보여주시는 중국 관련된 화장품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장시 자막을 통해서 한중 간 통화서 협정 만기 이전에 어떤 업종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냐. 그럼 그게 풀리면은 반사 측면에서 그만큼 주가 회복이 빠르니까 4월이 유코들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실적이 반영돼서 앞으로 주가 향방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참고 지표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2016년 7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보복에 따라서 충격이 많았죠.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 수출이 급감해서 한국도 그해 11월서부터 2010년 11월부터 수출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유코들의 급감 얘기는 오히려 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프리미엄이 맞습니다. 붙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쵸. 반납하는 네. 승자의 저주 이렇게 되는 또 증시에서는 아무리 펄스피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장제 위치에 내주는 그러게요. 이런 데 했죠. 이런 것이 이제 워낙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보복 이거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풀린다는 해명이 이렇게 발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이것 때문에 사실 그 관련된 주가가 좀 많이 기지개를 폈었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서 지난 양재식 특사가 4월 달에 이렇게 풀겠다 하는 입장. 그다음에 지금 남북과 관련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입장에서는 한국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사실 유코들의 귀환을 통해서 남북과 관련된 주식에 이어서 사실 중국과 관련된 유코들의 귀환에 따른 중국 관련된 주식도 하나의 관심사로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과 관련된 주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말 한마디, 김정은의 반응, 맞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 역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남북 관련된 관련된 주가 좀 이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금요일에 좀 부정적이면 폭락했다가 네. 좀 이제 좋은 소식 오면 급등하고 어제는 이제 전부 빨간 줄을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들이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점을 좀 균형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균형이 참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처럼 이렇게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좀 되면서 사드 보복 문제가 해제가 된다면 최근 들어 이 남북 관계 또 하나의 호재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관계들이 정말 급진전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중국 본래에 한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남북 관련돼서 중국도 이렇게 동북아 틀서에서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관계 긴밀도 이런 것을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대외적으로 보면은 중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샤오강 사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인민들의 평등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미국의 불균등을 바탕으로는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시니카 움직임을 정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존의 질서인 팍스 아메리카 미국 중심의 체제에 대해서 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이 아주 지정학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러네요. 기가 막힌 장소죠. 네. 기가 막힌 국가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서운한 점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일방적으로 외면만은 할 수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드 배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국민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실 이 문제를 좀 균형 있게 가져갔으면 지금처럼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서로 기복이 되는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기복이 되는 그래서 이 라이언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뒤늦게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균형을 감안해서 중국과 문제, 미국과 문제 그런 문제의 균형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도 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한국의 정부가 태도가 바뀌었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갖고 있는 박스니카 움직임의 한국에 대한 긴밀도 이런 걸 더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과 북미 회담이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역시 중국의 패싱 문제는 아마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올해 3월 초에 중국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사분들에 의해서 사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이렇게 제시되면서 예. 처음 알려졌던 때에 비해서는 중국이 좀 태도가 좀 많이 이렇게 완화적 입장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중국의 패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종전의 초기에 판단에 잘못했다는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사실 팍스니카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 국가들의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밀접되지 않으면은 중국 중심의 팍스니카 움직임도 이렇게 정착되기는 좀 힘든 구조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팍스니카든 아니면 남북 북미에서 중국의 패싱 문제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서 한국의 입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월에 양재식 특사가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서 해빙
이런 보험이고 사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돼서 기존에 이렇게 완화된 모습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 과달리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지금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이런 관계를 볼 때에는 지금의 남북 문제 이런 관계 없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된 문제는 해빙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코들의 그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4월 이후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부정적 기류로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 중개 유코들은 중국 정부의 모습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시진핑 이렇게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라면 중국 국민들도 한국 방문을 거의 안 하거든요. 물론 맞아요. 이제 중국의 그 관련된 그 해서 비자라든가 뭔가 신청하지 않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래서 사드 배치 보고일 때 일본이 반사이익을 많이 들었죠. 일본 그 유코들의 중국 일본 방문에 이어서 일본 이렇게 증시라든가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관련돼서 지속 가능하게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대가 높게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도 우리나라를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중간자 입장에서 위상이 조금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참 와닿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경제 위상은 상당히 좀 네. 이렇게 위상이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파트너 관계로 네. 또 미국 입장에서 파트너 관계로 이런 쪽에서 충분히 외형적인 위상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잠시 그 숫자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GDP 규모가 세계에서 11위 정도죠. 네. GDP 규모가 인당 GDP는 우리가 뭐 한 36위 이렇게 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규모는 수출입 포함해서 세계 8위. 그다음 외환 보유는 9위 정도. 시가총액은 8위 정도. 그리고 20K, 50M 클럽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아마 30K에서 50M 클럽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20K, 50M 클럽은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여기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20K, 50M 클럽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K는 1000, M은 밀리언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K 1000을 곱하면 2만, 그 다음에 밀리언을 곱하면 5천만. 그러면 2만은 어떠냐? 1인당 GDP. 5천만은 사실 인구에서 이게 사실상 한국의 외형적인 경제 지표의 아주 종합적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아마 확실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GDP가 30K는 3만 달러대. 그다음에 인구는 뭐 많이 증가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인구가 출생률이 굉장히 그쵸. 좀 0%니까 50M 클럽에서 5천만 해서 이렇게 10년 만에 틀에 갇혀 있던 20K, 50M 클럽에서 30K, 50M 클럽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한 7번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거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1위, 8위, 9위, 8위 정도 이렇게 보면 사실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의 외형상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한국 정부에 다소 사실 불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서 한국을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는 패승 문제 그냥 소홀히 하지 않을 정도로 네. 대만처럼 소홀히 않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그만큼 경제적 측면에서 이 한국의 위상이 많이 부각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맞대서 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측면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렇죠. 이게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죠. 아마 요 시청자분께 어제 있잖아요. 강의 도중에 그렇게 강의하시는 수강생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사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부정부패에서 올해 1월 달에 발표했던 거기의 투명성 기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패도 지수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았느냐 하는 수리상으로 보면 크게 빨리 개선되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 작년 5월 10일 들어오면서 적폐 청산이라든가 많이 했습니다는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문의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국제투명성기 한때 제가 이제 설문조사에 응했던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정부패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는 적폐 청산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부정부패는 간습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절대 수준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정부패의 절대 수준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패도 지수에서 보면 우리가 뭐냐,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금은 증강현실 국가이기 때문에 증강현실 세계 때 모든 것이 보이거든요. 그럼 다른 국가들도 부패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부패도가 개선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패에서 절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부패가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상대 순위는 우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국제투명성교에서 발표는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진 않다. 절대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 두 번째, 적폐청산이라든가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람의 관습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1년 동안에 적폐청산에서 한계 부패도 지수가 이렇게 절대 순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 부패 상대 순위는 개선되지 않느냐 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증강현실이 다른 국가도 부패 그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그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부패 절대 수준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수위는 올라간다. 이걸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 그렇군요. 같아서 현 정부에 근데 그런 점은 지금 뭐냐 개선해야 위험상 교육 맞춰서 소프트웨어 위상이 좀 개선되면 서로가 사람의 얘기로 오면 인체가 많이 커졌는데 지능도 같이 따라주는. 근데 지금은 인체는 커졌는데 세계 네. 10위 됐는데 지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군요. 이런 우리 이제 예를 또 보면 소위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험성 규모가 10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균형을 좀 가져가서 진시로 우리 몸체에 맞게끔 세계 위상이 되면 중국의 레버리지로 그다음에 위기의 파트너로서 지금보다도 더 크게 그렇겠죠. 위상을 좀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국력입니다. 네. 그것이 국력입니다. 하는 것을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좀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뼈저리게 드는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좀 개선돼야만 하는 이유가 참 많은데 특히 중국이 한국을 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하죠. 지금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게 네. 위안화 국제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는 무역 결제에서 보면 사실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위안보유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국제 유가 거래든가 뭔가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는 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 문제는 어떻게 강하게 부각되냐면요. 지금 한국경제 TV 우리 캐스터분께서 아침에 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을 많이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랭킹 뉴스라든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중국에 들어오는 원유 결제에서는 그동안 칼텍스라든가 뭔가에서 유통시장에서 완전히 미국의 이렇게 유통업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결제 통화에서는 완전히 달러 결제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원유 결제에 있어서는 위안화 결제해달라 한 것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뉴스로 나왔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들도 지금 중국과 이렇게 거래할 때는 중국 정부에 공시를 요구한다 그럽니다. 자, 중국과 거래할 때는 전부 달러 결제하지 말고 위안화 결제해라. 는 이런 측면에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작년에 그래서 10월 달에 한중 간의 통화수협 만기 연장할 때 위안화 이렇게 국제가전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 해빙 관련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왜 만기 연장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생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만기 연장했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만기 연장, 본인들의 필요 이상에서 만기 연장을 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위안화 이렇게 국제과제를 추진한다면 보유회와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인다면 지금 선진국들은 사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달러 결제라든가 유로 맞습니다. 결제라든가 엔화 결제라든가 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기득권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중국 정부가 위안화 이렇게 국제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실 선진국들은 한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든가 이런 신흥국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경제 위상이라든가 뭔가 아까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한국의 신흥국 중에서 경제 위상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 있는 것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도 지금 남북 관련된 이런 경협조 할 때 현대 관련된 주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상징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상징성이 높은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 중에서 위안화 그럴 때 거기가 투영될 수 있으니까 거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상징적인 한국이 이렇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필요성에서 작년 10월 달에 한중 간 통화서 협정이 연장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4월 달에 양제스 특사, 사드 배치 보복 해빙, 그리고 중국의 실질적으로 보면 유코들이 급격히 많이 한국을 방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증시가 사드 보복 여파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한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좀 영향이 큰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거는 뭐 유코들이 얘기할 때, 또 예. 한중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코들의 방문, 이거서 2분기에 그 관련된 주식들,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면 한중 간의 이렇게 계량적인 시장의 어떤 동조화 개수를 보면 이렇게 지금보다도 앞으로 관련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계량적 상관계수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는 한국은 아직도 지금 그 미국을 탈피해서 중국과에 쏠려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미국과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시청자분이 이런 상관계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진짜 한국이 이득하고 이득만 치고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 3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통상 협상도 있습니다는 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우지수와 상관계수가 0.3, 상해지수는 0.5에서 중국이 이렇게 높죠. 예. 그다음에 환율 결정력에서 보면 달러는 그냥 동일하게 엔화와 위안화는 달러를 동일하게 기준 통화를 하니까 달러는 제어고, 그럼 일본과의 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엔화가 0.1%, 거의 미미하죠. 중국과는 0.8%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0.8 정도 되고 상관계수니까 프로가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한국의 주가라든가 환율 구조는 중국의 그 천스탑 구조다, 이렇게 표현이 될 만큼 계량적인 그 지수를 볼 때는 중국에 어떻게 이제 쏠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이렇게 실리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이렇게 그렇군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렇게 남북 문제를 가져갈 때 있잖아요. 남북 문제 때는 미국과의 동맹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동맹 중요하죠. 동맹 중요한데 우리 경제 구조를 볼 때는 지금 중국에 많이 가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남북 문제가 잘 안 되고 중국과 관계가 소원이 될 때는 항상 사우드 배치 보복해서 일부 여기와 관련돼서 보복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옹호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진보다 보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는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좀 소원해지면 미국 쪽으로 좀 완전히 붙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균형적인 시각,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층에서 보면은 중국 쪽에 다소 좀 다가왔던, 그 다음에 이 각도에서 남북 문제를 봤던 이런 시각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경제라든가 증시상에서 보면 지금은 미국보다도 사실 중국에 많이 가 있는 상태다. 이게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정부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자세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수답 현상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중국을 외면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책은 이런 사드 보복 문제에서 좀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사실 그 사드 배치 보복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제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드 배치 보복에 따라서 너무 또 많이 반영되는 것도 그 문제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 그 증시라든가 우리 투자가들이 한국의 그 독립성, 안정성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경원 앵커가 만약에 이렇게 사귀었더라면 이경원 앵커 떼돈을 보셨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침 방송에. 그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 위상이 지금 세계에서 10인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의 증시라든가 한국의 통화시장도 우리 그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 관계가 쏠려 있는 천수학 구조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용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글로벌적인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이렇게 한국의 경제 위상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보면 다른 국가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의 위상이 높다면 그 국가들에선 영향이 더 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화의 그 국제화라든가 또 한국의 그 이렇게 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흥국 중에서 이렇게 나머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력이 더 강조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게 사실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 국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보완적 측면에서 사실 한국 신흥국에 대해서 지배력이 강하면 한국 국력을 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중국의 그 사드 배치 보복 해비겠다는 유코들의 반응에서 남북과 관련돼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각 이런 시각에서 좀 균형을 가지신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주식 같은 것은 사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문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너무 쏠려 있는 이런 그 경제 구조라든가 여기 나왔습니다는 경제 구조라든가 수출 전략이라든가 기업 진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그 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균형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낭만 물려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균형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그럼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너무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하나도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들뜨게 되면 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 남북 통일은 좀 더 오랫동안 지속 오랜 장기적 관점에서 현 정부 입장을 좀 이렇게 국민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시각이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남북 경협이라는 게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남북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줘야 사실 지금처럼 되게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 이렇게 주가가 또렷하게 올라갔다 하는 이런 국면에서 라인 투자자들을 진심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균형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균형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증시 입장에선 재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순환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와 그다음에 남북 관련된 이렇게 주식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순환매가 되는데요. 이걸 좀 보다 좀 폭넓게 순환매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이 한국 증시 입장에서 지금 이게 들뜬 분위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하면서 진실로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주가가 가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전개돼서 이게 주가가 가더라도 그 주가 수준에 대해서 신뢰하는 지금 남북 관련된 가서 주가가 가지만 가긴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언제 떨어지느냐 이게 또 불안감이 있는 맞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네.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최근 같은 장소에서 보면 이렇게 이용의 것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균형된 시각 또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는 이런 시각을 해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진실로 도와주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 공감대로 해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하는 이것을 증시적 측면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런 거에 주식 투자에서 관심과 관계없이 사실 문재인 정부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공감대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